자, 구성안을 먼저 보시고요. 이게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손을 봤는데, 회장님 말씀을 듣고 색깔을 변했어요. 노란 거하고 회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걸 그래서 제가 이 노란 거를 1차 연도에 하는 게 어떨까? 노란 바탕이 유래, 세아들, 관양, 공간, 분파, 발간사 이런 등등등 하고 고려와 조선 역사 인물, 그다음 맨 아래 대종의 70년 이게 1차 연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이 정도면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회색이 2차 연도 근대사 현대사 인물 이거 복잡하니까 2차 연도로 1년도 보자. 자료 수집은 같이 가되 일단은 먼저 정리해서 책자 발간하는 거는 노란색을 먼저 가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회장님이 최종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제가 안을 드렸고 회장님이 긍정적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 노란 부분을 살펴보면 시조가 어떻게 해서 됐느냐, 시조 유래, 그 다음에 세 아들, 그 다음에 영변 이야기, 그다음에 본관 이야기, 그다음에 분관 이야기, 바로 그 아들대로 가면서 분관이 되거든요. 성주, 창원, 순천 이렇게 가니까 분관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분파도에 있는 10세조를 기준으로 한 파조 분파, 그 다음에 지금 뭐 전주 판관공파, 뭐 사직공파, 뭐 뚝뚝뚝 하는 현재의 2차 분파 내지 종친회, 지역 종친회 50개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대동보가 1수보부터 지금 9수보까지, 정묘보부터 전자족보 9수보까지 있으니까 대동보 발간의 역사, 그 다음에 지금도 타 본관을 연주를 안 쓰고 있는 그런 50개 다른 본관 그 이야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현창기 고문이 하신 현씨 발언 이야기를 여기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파트는 자 그럼 고려시대 우리 인물, 고려시대 인물과 조선시대 인물을 갖고 두 번째 파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고려시대 인물은 그리고 삼별초난, 뭐 현문혁, 그다음에 그 현경의 작가가 했던 현율이나 현호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어넣을 건지 뺄 것인지. 그다음 현원열 3세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벼슬한 걸로. 그게 열전에 나오는 정도니까 그걸 넣고. 그다음 지금 여기는 고려 인물사 중에서 현경의 작가가 한 내용 중에서 뭐가 빠졌냐면은 우리 족보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족보에 뭐 담윤 할아버지가 밤길을 가는데 뭐 도깨비가 나타나서 불을 밝히고 뭐 길을 열었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고려사에 나올 리가 없죠. 근데 그거는 족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족보나 다 신화를 만들어요. 박역사가 딸에서 나왔고 뭐 김발지가 어디서 나오고 각 족보가 신화가 있는 우리가 지금 고려시대 신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신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첫째는 역사적인 팩트와 신화가 결합된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신화를 이야기하되 이런 일이 족보에 뭐 아니면 신도비에 사적비에 표시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게 역사적인 기록에는 있고 그 사적비와 우리 족보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라는 걸 적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몇 개 있는지 어디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주 판강봉파의 그 득자리자 할아버지가 그죠? 뭐 전장터 이시의 난을 하러 나갔다가 뭐 화살을 물고 말이 와서 죽음을 알렸다든가 새끼 손가락을 두고 왔는데 그것이 썩어서 돌아가신 줄 알았다든가 그다음 우리 할아버지도 역관으로 갔는데 대마도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보고 뱃속에서 그 할아버지 인장 도장이 나와서 그 집안 식구들은 뭐 보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게 전한다라는 걸 해줘야지 재밌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책을 넣고 역사서사니까 적절히 조합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현경의 작가가 한 거는 그런 이야기에 빠져서 조금 더 이제 족보를 보고 좀 보완을 하라고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결국 족보 이야기와
우리 실록 내지 그런 여러 가지 뭐 일성록이니 한국사 DB를 적당히 좋아해서 사실과 이야기를 적당히 재미나게 엮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간거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대종의 70년이 이제 그건데요. 대종이 어떻게 발족을 했고 하구의 회보 어떻게 사무실은 어떻게 옮겨 뿌리공원이 어떻게 됐고 연주회가 어떻게 결성이 됐고 역대회장과 임원진과 정기총회를 어떻게 하고 그런 자료들 앉으시죠. 저 위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족들, 경연사, 중림정, 동상, 문학비, 노래비 이런 거 담당하는데, 그다음에 각파 종친회, 각파의 문중의 유래와 시향을 어떻게 지내고 묘소, 제실사당, 미담, 활동, 임원진, 통해 자료 등등. 그다음 지역 종친회, 그러니까 각파 종친과 지역 종친회가 지금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해외 종친 중국과 일본이 활발했으니까 종친회. 그다음에 현재 연주현 씨의 현황. 응?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지만 맨 아래 넣었던 게 이건 워낙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발간사, 축사, 휘호, 영정, 종려, 규정, 종은, 종기, 마크, 현시, 창가, 조직표, 임원진 이건 다 들어가야 돼 편집북이랑. 응?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노란 부분을 제 생각에는 1차 상권으로 가고 그다음 하군으로 넘어왔을 때 근대사 인물. 근대사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일단은 1860년대 부분 개항 이후부터 가자. 일제 강점기까지를 근대 인물로 가고 그다음 현대 인물은 해방 이후로 가는데 그럼 누구가 근현대를 같이 거쳐간 사람은 어디로 넣느냐?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를 넣되 그 집안이 나는 근대로 넣어달라, 현대로 넣어달라 그러면 거기 따라서 우리가 넣어줘. 그럼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넣어주면서 찾으면 될 것 같고 또 색인을 이용하면 책에 색인을 이용하면 어디나 이름을 치면 나올 수 있게끔 색인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인물은 독립운동가, 경제, 관료, 문화예술인, 뭐 계약의 성각자 이거는 점점점 뭐라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도 어떤 신문 잡지의 DB에다가 약간의 일화들 예를 들어서 빙의 현직원 쓰는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조선일보 사회부장 할때 광화문에서 소를 타고 행보 영상섭 그런 술꾼 박종화랑 말에 소에다 타고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각 술집마다 들어서 한 잔씩 하고 지나갔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화들이 참 재밌어.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줘야지 이야기가 재밌는 거지. 그 스토리가 많이 나와야 돼. 그런 스토리가 많으니까 그런 걸 발굴하면은 이 사람은 뭐 이런 뭐 신문 기자도 했고 했지만은 뭐 이런 일화가 있다라는 건 책이 재밌어야지 후손들이 보면서 이런 야사, 미담, 뒷이야기를 많이 넣어서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우리는 안 봐도 되는데 우리 후손들이 한글 세대가 보게끔 만드는 책을 만들자. 그게 목표로 가야 돼. 그 재밌는 현실 이야기로 가자. 응? 그게 제 목표로 저희들 목표로 가는 게 어떨까 싶고 그래서 딱딱한 이야기는 가능하면 줄이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식으로 이야기 한국사처럼 이야기 현실사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현대인물은 워낙 뭐 다양한데요. 이 부분이 아마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자료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현대인물도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겠는데 이 현대인물 중에서 일부분은 좀 많이 내용을 넣고 일부분은 인명록으로 빼자. 인명록이라는 거는 18세 이상의 모든 현씨들은 이 인명록 이름을 다 집어넣자. 책자로 몇 권을 만들든 아니면 홈페이지 올리든 간에 이걸 통해서 우리 현시 종친의 종원 확보와 앞으로 네트워크와 우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꼭 그 18세 기준 잡으시는 이유는 아까 18세라고 그랬고 내가 30세라고 했더니 18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내가 18세라고 30세 이상으로 했더니 18세부터 성인이라고 그러죠. 제가 18세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저희 그 영암 종친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남자를 회원으로 한다라는 규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꾸자고 했더니 그러면 남녀로 하자 그래서 만 18세로 합시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이 선거 연령이 만 18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문규를 저희는 또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네. 모든 그 종친의 자격은
태어남과 동시에 갖는 거구나. 단 의결권만 18세 이상에 주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수사를 예, 결정할 때. 예, 그래서 예, 예. 저희가 임명록을 작성할 때도 음, 그 10 몇 세,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학생들도 국위 선양을 하거나 유명인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니어 대회 나가서 세계 우승을 한다던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명인들 같은 예, 좋은 경우는 굳이 이야기네요. 않을 이유가 예,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나이를 정하지 말고 아, 예, 유명인이라면 나이 무시하자. 예, 오케이. 예, 유명인과 관계없이 나이 무시하자. 예. 신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우리 구성한 그 제목이 네, 연준시 900년, 대종년 70년 이야기. 연준시 900년이지만 네. 딱 그 눈에 띄는 걸로 그럽니다. 연준시 1000년. 저도 고민을 했어요. 저도 고민을 해서 연준시 1000년으로 할까? 그러니까 대종의 70년산 우리 역사가 있으니까 1000년으로 아예 몰고 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이야기인데 멋있어요. 1000년은 아니, 멋있거든. 청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 870년 정도가 우리가 보는데 1147년에 조의청의 난이에요. 네. 870년 정도로 보는데 요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그걸 기점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도 네. 상징성을. 아이 좋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 부분은. 네. 그 인물이 세워두면. 아이 좋습니다. 예. 원래 반만년 역사를 하잖아요. 원래 예, 정말 바꾸죠 뭐. 아니, 그러니까 연준시 1000년 좋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가능해요. 문재인은 반만이라서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 왕조도 그 이성계 그 증조 할아버지를 이한 네, 모객 도안 예, 태태라고 그렇게 그러죠. 갖고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 용비어천가도 그런 식으로 네, 만든 맞아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담자윤 할아버님 위에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현시 발언 성계를 우리가 넣는 이유도 1000년 이상을 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조선 좋은 의미입니다. 1000년에 저는 동의합니다. 1000년에 동의. 좋네요. 예, 1000년에 좋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그 현경의 작가가 한 것 중에서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분이 그 누구죠? 현율.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고려사에 현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 현율이 보니까 970 몇 년도 사람이야. 이게 벼슬 받은 게 나와요, 현율이. 그 결국 다음 자 윤조 할아버지도 그 전에 현씨가 있어서 벼슬 받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담윤 할아버지가 우리가 시조로 모시지만 그 전에 현씨도 고려제 벼슬한 기록이 있는데 고려사에. 이세 공식적으로는 담윤 할아버지가 시조지만은 그 전에 현씨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에도 현씨가 있고 뭐 사망오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현씨 천년하면 두리뭉실하게 우리 역사가 오래됐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죠. 만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현씨 만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이거 일단 정리를 하죠. 그리고 딴 거는 그리고 이렇게 가고 아까 그 이야기대로 상하권 나누는 걸 말씀 못 들으셔서 감사님. 네? 우리가 네. 어제 회장님 만났는데 이거를 올해 다 힘들다. 네. 올해 2023년 3월 달에 상권으로 가고 현씨 이야기와 고려 조선사와 70년사를 가고 그다음에 근현대사는 너무 자료가 복잡하고 많으니까 2025년 회장님 임기 끝날 때 학원으로 가서 완성을 시키자. 그 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좋다고 하셨으니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각자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1차, 2차로 책을 내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가능하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구성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상하로 나누는 거 찬성이에요. 예, 상하로 나누는 건 일단 찬성이고. 예. 예년 인물 이런 건 예, 이제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게 그냥 뭐 현씨 예명까지 그런 인물까지 동원하냐랑 접근보다는 현씨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하하 밝혀주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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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도 방법이네. 현씨는 아니다. 오케이. 그런 접근. 그러니까 그런 이면적인 접근- 이야기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할 거 없으니까 어떻게 예능 순서까지 다 적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그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준다는 의미에서 아유, 접근하는 좋은 의견입니다.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가상인물 현시도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이 현미래니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속의 주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나 뭐 그런 가상인물들이 굉장히 젊은 애들은 재밌어 하는데 근데 그 사람도 현시가 아니다. 우리 그 지도님 말씀대로 요즘 비유는처럼 실제 현시가 아니다 우리가 밝혀주는 거죠. 그런 의미와 이제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족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 현경혜 작가가 새로 네. 든 사람 중에 일타 강사 그것도 현진 재밌네.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 아이가 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올해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그 가끔 파트타임으로 가서 강의 그 보조를 좀 해줘요. 일타 강사야. 네, 이야. 근데 그거 재밌잖아. 그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애도 현우진. 그렇고 우리 둘 다 현씨야라는 상당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일타 강사 현씨인데 보조 강사로 이제 대학생 됐다고 완전 보조 강사가 또 현씨야. 학생이 어린. 그러니까 몇 살 선배겠죠, 애들한테는. 그런 조합도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네요. 그래서 그런 또 스토리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타 스토리를 강사와 할 때- 현상원 씨의 딸과의 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제 그런 게 딸한테 재밌는 거야. 야, 아빠가 대종에 70년생으로 할 건데 너 학원에서 이럴 수 있었던 일을 스토리를 하나 아유, 좋지. 간단하게 그랬더니 네. 얼마 줄 거야? 그래서 줄게. 그런 이야기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이게 소리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를 저런 조선으로 실록처럼 만들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도 안 그 보고. 책을 그러니까 조그맣게 잘게 그 소위 핸드북식으로 들고 다니게 하는 것도 괜찮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상하근이 아니고 뭐 식군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하나는 우리 조선의 계보, 하나는 고려 인물, 뭐 조선 인물, 뭐 현대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관 시리즈로, 그러니까 잡지 형식으로 만든다는 게 네. 합본으로 해갖고 보관은 우리 그 대학생 때 네. 요만한 거 문고판식으로. 유행 많이 했거든. 문고판. 네. 문고판 네. 이래 해가지고 시리즈가 쫙 맞아요. 나와있거든. 소설 외국 소설들은 다 그거 갖고 내가 본 것 같아. 네, 맞아요. 그 전집 넣어갖고. 무림 네. 셜록 홈즈 시리즈도 그렇게 나왔어요. 네. 재밌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제정에서는 합본에서 이만큼 만들어서 꽂아두고. 그러니까 보관용과 보고본을 따로 만드는 것도 그것도 재밌네. 왜냐면 책 요즘 출판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쉬워요. PDF 파일에서 바로 넣으면 바로 책이 나오니까 소량으로 많이 만들면 되거든. 그것도 좋은 저희 의견입니다. 문종회의 할 때 족보를 꺼내서 보고 싶어도 워낙에 무겁고 두꺼우니까 안 꺼내요. 그러니까 무거웠어. 조그맣게 분파해갖고 찢어갖고 갖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아유, 좋은 의견입니다. 그게 있으면 네. 약가방 속에 넣어 갖고 댕기다가 현시 만나면 그냥 주는 거야. 그렇지. 야, 봐봐. 제가 이 그렇지. 전자족보가 그것도 얼마나 방법이네. 반가웠던지 오죽하면 전철에서 학생 세워놓고 너 이름 대봐 하고 눌러봤다니까. 근데 안 나왔어요, 그 친구. 아니, 안 올려져 있지. 등재가 네, 안 아직 됐지. 등재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우리가 일단 요거 정리하자. 구성하는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은 네. 요렇게 하고 조금 더 우리가 하면서 진행한 걸로 하고 다시 이제 딴 걸로 공문으로 넘어갈까요? 구성할 때 제가 한 가지만 예, 예. 구성. 예. 고려 역사 인물 중에 예. 족보를 쭉 보다 보니까 네. 어떤 인물이냐면요. 그 이조로 넘어오면서 공시된 할아버지가 있지만은 예. 이 고려 시대하고 끝까지 해서 저기 있어요. 굶어 죽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있어요. 두문동. 72년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주랑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분파도에 예, 들어 예, 있어요. 있어요. 예, 예, 맞아. 예, 예, 맞아. 예. 얘기 좀 들어갔거든요. 아이, 그럼요. 당연히 고려 돼. 시대에 그 망했을 적에 나는 일로 안 넘어가니까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예, 맞아. 구문동에 들어가서 금문동에 현시가 있어요. 금문동 출신이. 이현이라고 정몽죽도 쫙 이색 뭐 이런 사람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여기 들어가 있구나 생각이 맞습니다. 현계생입니다. 현계생. 예. 중국적이 저 그거 메모해 주세요. 예, 메모해서 지금 이게 지금 누군가 저기 회의록을 작성을 해줘야 돼. 레코딩을 하고 있는데 회의록 작성해서 정리. 지난번에 경혜 작가가 했는데 조금 정리 좀 해주세요. 혹시 합쳐서 하게. 합쳐서 모아서 빠뜨린 게 서로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는 사인공파의 구세 4인공파. 예, 예, 4인공파. 그분이 그 중서 4인공파 9세. 이름이 현계생. 이름을 들어본 것 같으네요. 그러면 그
아사시도 해가지고 불못 음. 돌아갔을 때. 그다음에 공문 이야기를 제가 어젯밤 작성을 해봤는데 이거 보면서 조금 특히 처장님 지적할 거 지적하고 해주세요. 지적할 거 지적하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 책을 제가 어제 생각한 게 연주연시 900년, 이거 천년이 천년이라고 그랬죠. 연주연시 천년, 대종의 70년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70년 사로 알 것이냐, 이야기로 알 것이냐도 고민했는데 이야기가 더 친근감이 갈 것 같아갖고 했는데 그렇죠. 70년 사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연주연시 천년, 대종의 70년 이야기. 이게 어떨까? 이것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천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연준시 천년, 예. 대중의 70년 이야기 하든가 70년 사 하니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예. 이야기를 보면 음.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사로 하는 순간 안 들어져요. 맞아요. 예, 예, 예. 예, 맞아요. 이야기가 예.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제 70년 사 하면은 약간의 정통적인 역사와 기록을 이야기를 하는데 연주연 씨 천년 이야기는 결국은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이야기거든. 이게 스토리가 많은데 여기다가 역사라고 해놓으면은 왜 도깨비가 나오는 게 역사냐 이래내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야기라 하면은 천년하니까 가슴이 너무 야사에 나온 얘기. 야사 나오는 얘기도 들어갈 수 있게끔 족부에 있는 여러 가지 과장된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로 하면은. 족보는 실록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로 가는 게 어떠냐고 생각을 한 거고. 개인사니까. 예. 이거 문화관광부가 문화부에서 이거 지원 사업도 있을까 싶은데 이런 거 하는 거 역사적인 거. 그럴 수도 있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그 지원 현시 사업이- 근대사 인물 이야기를 했더니 언론 자금을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언론 그건- 저술 자금을 받아보면은 근대사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한번 써보라고 그럴 것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죠. 누군가가 해서 꼭 우리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근대사의 인물을 남긴 인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책도 나와 있지만은 그 중앙장공파의 역관 이야기가 논문하고 책자가 있어요. 연대에서 만든 그런 것 자체도 책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집안 입장에서 새로 또 저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우리 문중 종친 문중 회장님과 구만 종친 여러분 종친을 넣는 게 어떨까? 영종친을 넣었어요. 구만 종친 맞죠? 10만 종친이라고 그럴까요? 10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8만 8천이 확보된 거니까 아예 10만 종친으로 해서 1000년 10만 종친에도 저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해외를 포함해서 해외를 포함한 거니까 10만 종친 2023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대종의 창 70주년을 맞아서 연주연시 천년 대종 70년 이야기 책자를 발간합니다.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종친들의 활동상을 10만 종친 활동상을 정리하고 흩어진 기록물을 모아서 대종회와 직종충 역사를 집대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3번에는 젊은 종친들이 우리 현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와 인물을 한글로 조화롭게 엮을 계획입니다. 종이책 발간과 함께 원본 PDF 파일을 홈페이지 영상과 함께 올리고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주제별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해놓죠. 그 다음이 18세 이상 말고 뭐라고 그랬죠? 모든 오케이. 18세 이상 빼고 모든 연주연시 남자 정원들은 선조님, 부모님, 본인과 자손 이야기를 첨부한 양식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현시 현대 인명록을 만들어서 직업, 직종별 연주연시 인턴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스마트 족보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종중 쇼핑몰 운영, 유적 스탬프 투어 등 종연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종친 회장님은 자동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이 되시며 문중 종친 중에서 보학과 역사에 정통한 실무위원회 위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 발간을 도와주실 관심 있는 종친은 사무처로 개별 연락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상훈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터넷에 능통한 그런 사람으로 하자고 했는데 저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게 왜 이견이냐면은 뭐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면은 왜냐면 우리는 한 명이라도 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한 명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오면은 중요한데 뭐 인터넷 능통한 사람 그러면 관심 있는 보학이나 사람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오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보학에 관심이 있는 자와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그 인터넷 관련해서 좀 수월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문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한을 두지 말고 누구든지 오면은 받아서 니는 네 가족을 해. 너 실무위원회 네 가족 실무위원이야. 자기 가족 아리로 다 쓰게 했고 실무위원을 주면 돼. 실무위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인터넷 안 해도 와서 워드 못하면 종이 종이를 제가 써주면 되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는 우리가 내규로 알아서 인터넷 하는 사람을 꼬셔갖고 여기다 앉혀놓는 거지. 그 안에서 우리가 근데 저는 그거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참고로 이런 분이 있었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을 젊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주세요. 그거를 넣어주는 게 그래서 그렇지 이거를 않으면 우리 홈페이지 플랫폼이 작업하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 말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지금 초기 단계 우리가 일단은 많이 오는 게 중요하고 누구든지 관심을 갖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자 처음에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오는 사람 우리가 따로 뭔가 다시 한번 2차 공지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2차 공지를 해서 지금 우리가 작업하다 보니까 인터넷 인력이 모자란다. IT 인력이. 그러니까 IT 인력 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공고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한번 공고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2차 공고를 하되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해서 누구나 와서 한 줄이라도 써놓고 갈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자. 2차적으로. 그거 괜찮아요. 1차에는 문턱을 해놓고 문턱을 낮춰놓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오잖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무 많이 오면은 일단은 뭐 골라서 인터넷 하는 사람 위주로 우리가 뭐 실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렇지. 이 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카톡에도 적었지만 제일 시비를 많이 거는 게 안 본 거거든. 나 못 봤어, 나 몰랐어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 그 할 말이 없거든 우리가 홍보를 못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 이 내용은 공문은 카톡방, 단톡방에다 다 올리게 하고 너네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를 해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족 사촌 단톡방에 공유를 해라. 그걸 내가 좀 적어주자는 이야기지.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러므로 말해서 나는 사위지만은 현시 족보에 관여하려면 사위도 오란 이야기예요. 옛날 족보 유튜브 보니까 옛날 조선시대에는 사위들도 다 오르고 뭐 내가도 다 올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공유가 실제로 지금 공유를 하려면 단톡방이나 밴드나 홈페이지를 공유를 해야만 공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대자보를 붙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문제는 이제 홈페이지를 올리되 이제 이 공유하는 요 공문을 조금 그 카톡용으로 조금 바꿀 수가 있겠지. 이렇게 창과 동료문을 바꿔서 밑에다가 URL 주소를 홈페이지를 집어넣던가. 지금 종친회 회장님들 단톡방 봐요? 안 보죠.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카톡이거든. 결국은 지금은 제일 많이 쓰게 카톡하고 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톡을 통해서 바이럴 가야 된다. 카톡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면은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난 이거 페이스북에도 올리려고 그래. 페이스북에 현씨들이 10명 들어와 있어요. 그런 페이스북에 있어요? 현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내가 때려버리려고. 우리 이런 일을 한다. 홍보를 하려고 그래. 홍보해놓고 거기 현씨들이 그걸 타고 들어가서 자기 가족한테 막 뿌리게. 이게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어떤 약간의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선구자적인 그런 우리 종친의 활동도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합의가 끝나고 나면은요. 끝나고 지역 종친회들 그 실무자들을 한번 다 불러서 오프 모임을 한번 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요번에 공문 보내면은 그 공문에서 오는 사람들 데리고 우리가 약간의 그 워크숍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래서 포천 정도 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워크숍도 했고 이제 인적으로 좀 교류가 돼야지 일이 활발하게 되는데 멀쩡하게 앉아서 회의만 해갖고는 안 오거든요. 끝나고 뒤풀이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만일 예산이 있다면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하면서 이게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동하면 내 일을 제껴놓고 오거든요. 마음이 안 동하면 형식적으로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여기 우리 멤버들이 점점 더 그런 프로모팅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실제 업무의 90% 이상은 여기서 할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참여하고 맞아요. 왜 우리 모르게 너네가 이거 해? 우리 허락 없이 너네가 해? 이 소리만 안 듣게 하면 실질적인 작업은 아마 작가들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작가들이 왜냐하면 작가들한테 우리가 돈을 줘야 되니까. 종친들은 돈을 안 주니까 열성만 갖고 안 되거든. 작가들이 일한 만큼의 돈을 가져가게 되면 점점 저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일정표를 조금 조정했어요. 제가 2000년도까지 가되 2000년도 이야기 여기서는 하지 말고 2000년도는 공문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행하면서 2000년도 돌리가는 실무적인 차원이지 공문에 공시화 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모든 일정은 3월 달에 끝나는 걸로 일정표를 짰어요. 네. 짜놓고 가되 우리가 이걸 갖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2000년도까지 가서 완성시키는 걸로 자율적으로 가자. 일단 다 3월 달에 끝나는 걸로 하고 약간의 일정들을 조금씩 길게 나갔습니다. 이게 일정표는 그냥 상권 일정표라고 보면 되겠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렇게 알고 예. 공식적으로는 다 끝낼 테니까 빨리 자료 내라. 그렇게 예. 가는데 7월까지 고려조선사 지역종친회는 8월까지 근현대사는 9월까지 촬영은 11월 달 그 시제가 있어요 주로. 그 시제까지 영상 사진을 뽑아내자 그래서 11월로 뒀고 자료 분류 정리 편집하면서 원고하면서 검수하면서 동시에 가자. 그래서 이제 3월 달까지 출판을 끝내자까지 해놨는데 이거를 아마 1차 년도 끝나면은 올해 내년 총회 끝나면은 다시 2차 년도 계획을 짜야 될 거예요. 일정표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 시제 모시는 날짜를 그 상달하지 않나요? 상하달 다 하죠. 그러니까 10월 상달에 하죠. 예. 예. 그러면 11월 달, 이거 11월 말까지 가더라고. 어떤 때는 길면은 금방 몰릴 11월 것 말까지.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진은 그 시제 모실 때 유적 답사팀을 구성을 해서 시제 참석하고 주변에 있는 유적을 촬영하는 걸로. 여기는 제 생각에는 전문 카메라맨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전문 카메라맨을 갖고 와서 제대로 책자에 할 수 있는 사진을 찍고 필요하면 동영상 카메라 중요한 시제 같은 거 영암 시제 같은 거는 카메라맨을 사서 아예 데리고 내려가서 네. 제대로 영상을 찍어서 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찍은 영상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약간 날리거든. 정통 카메라가 좀 찍어줄 것 같아요. 요 이제 이메일 주소를요. 네, 한 메일이면 다음이 똑같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메일 대신 다음 점 넷으로. 예, 예, 예. 그건 처장님, 쉽다. 예, 처장님, 예. 한 메일이라면 판매보다 잘 몰라. 저거 진짜 너무 옛날 거. 요즘은 한메일이랑 이제 같이 다 쓰는데 구글로 써야 돼. 처음에 할 때는 한메일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구분 안 하고 그냥 다음 점 내서 좀 것이 다음 점 넷으로.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저 왜 아유. 그러냐면 한메일 쓰면 저 철자가 틀릴 때가 있더라고. 내도 네, 철자가 틀릴 때. 맞아요. 다음 단축해서 그런 거 하는. 오케이. 바로 내용은 뭐 대강 요약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거기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 지역 사진 서류 그런 것들을 하자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서적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필요한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은 그 비디오를 딕테이션해서 자료를 뽑을 수도 있고 영상을 컨버팅해서 여기다가 올릴 수도 있고 홈페이지 그러니까 영상도 우리가 주면 원카피해서 디지털로 바꿔준다니 바꿔주면은 그거를 내용을 딕테이션해서 일부는 책자에다 내용을 싣고 일부는 파일을 여기다 넣어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파일을 보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영상까지도 다 받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은 그 이제 첨부는 100년하고 70년 이야기 이런 분파도 인물 등재 양식 돌아가신 분하고 생존 이게 쓰기가 애매한데 내가 고인용 생존 인용해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분은 돌아가신 분 하나는 내 이야기 그래서 두 개를 각 함부로 했고 이거밖에 없나? 이거 세 개인가요? 전부가? 그러니까 네 개가 되겠네요. 그죠? 인물 등재 양식 2부니까 전부를 네 개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연주연시 천년 대종의 70년 이야기 추진위원회로 하는 게 맞아요? 집행위원회가 맞아요? 이라 모르겠어. 회장님은 집행위원회라고 했는데 그거는 회장님이랑 원원해서 해주세요. 집행위원회로 규정해. 오케이, 그럼 집행위원회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위원장을 명시를 하자고 어저께 회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위원장이 내 혼자가 아니고 지역별 대표가 있다. 광원, 수도권, 병철, 호남권, 성일, 영남권 이걸 집어넣어서 공동위원장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장님은 나이 순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나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특히 어린애들한테 가면서 그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가야죠. 당연히. 회장님은 그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가나다 순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맞습니다. 예. 공동위원장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동위원장, 예, 그렇게 가주는 게 맞고요. 그 이제 모두 천년으로 고쳐주시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이제 그다음에 요거 뒤에는 알아서 문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공문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정리해서 확정을 짓죠. 다른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은 넣고 뺄 게 더 있는지. 처장님. 그러니까 앞에도 그저뭐 한메일로 된 밑에 것도 한 메일로 다 받고 다음 네트로. 단어 수도 작고 글자 수도 작고 네. 기억하기 쉽고 예. 아까 말씀대로 네, 오자가 그래도 컴퓨터를 갖고 사는데 네. 오자를 갖고 해갖고 맞아. 그러더라고요. 처장님 공문에 대해서 예, 이대로 하죠 뭐. 오케이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문 지금 넘어갑니다. 고추세요 그 천년 아 천년. 면 그건 이제 10만 명, 예, 1000년하고 밑에 9만이 아니고 10만. 10만으로. 예, 좋네요. 그다음에 예, 10만. 그리고 밑에 18세 이상 여기 10만 원 저기도 예, 여기 첫 번째 예, 공은 첫 번째 여기도 10만 10만. 예, 예. 그렇죠. 예. 요걸 이제 결국 요거 내용을 정리해서 그럼 해주세요. 이거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종친이죠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뭐. 좋네요. 여기 그 디테일만 고쳐서 공문 만들어서 첨부 자료 4개 해서 주시면 되고 그러면 정부 자료 4개는 고인용 하나. 자 그걸 내가 지금 볼게요. 자 지금 봅니다. 그것도 네 개.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그것도 공문도. 공문이 공문은 됐고 그 다음에 구성안 됐고 구성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죠. 아까 현 개생만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어? 현 개생이 중요하니까 어? 현 개생만 나중에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경혜 작가가 네. 실록 그 위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실록 위주 말고 야사도 충분히 한번 아 그럼요. 긁을 수 있는 방안을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뭐 내용 네, 야사, 야담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예, 각 문집이 뭐다 다 있어요. 예, 문집 다 있어요. 예, 예. 거기에 그 좌우지간 이야기는 실록은 가장 뼈대고 네. 결국은 야사가 재밌는 이야기 네. 메인이다. 네. 우리 이야기는 야사와 족보에 있는 재미난 이야기로 간다. 네. 예,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현찰에 그래서 북한 쪽의 문제인데 지금 저 현철회라든가 그 우리 현송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아마 이야기를 해야 될. 그건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될. 가서 만나고 해야지. 그리고 예. 현상에 지금 연락했어야 돼. 현 누구? 현상. 현성일? 예, 조카거든. 아, 현철의 귀순해갖고 이게 남아네. 아, 현철의 조카가 현성일이에요? 비디오가 그분이 와서 요 족보 정리를 해서 족보 다 올렸다고. 아, 좋습니다. 예. 그 현철애와 현성일도 여기 이야기로 넣어주세요. 이북 이야기도 좋네요. 북한 이야기도. 현철애와 조카 현성일, 그다음 현송월. 월북이나 납북된 사람들이 우리는 남쪽에서 어떤 네네. 사상적인 뭐가 조금 무심스러운 전부 그 맞습니다. 기록들이 예, 사라지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현대 인물이니까 지금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 이건 할 때 조사하면 같이 조사를 해 들어가는 거죠. 우선순위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어제 회장님하고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4가지 유의할 게 있다. 하나는 해결됐지만은 역사적인 사실과 설화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각 문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개파에 있어서 각 문중 간의 조화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을 했냐면은 각 문중에 각기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재판할 수는 없다. 대중에서 각 문중 이야기를 다 실어주자. 양쪽 이야기. 찬성국 이야기 싫고 중영장국 이야기 싫어. 너네들 주장을 실으라는 이야기. 집필자 이름 넣고. 그러면 우리는 둘 다 수용을 하는 거지. 그걸 건드리면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자 찬성국 이야기 너네들이 넣어. 중장장은 너네들이 넣어. 그래서 자기들 각자 주장을 해. 서로가 상치되더라도 넣으라는 이야기지. 그러는 게 옳다. 그다음 3번째 이야기가 그러니까 친일 문제예요. 자, 친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제강점기에.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 예를 들어서
현준호 선생님 무슨 중촌 의원을 했다. 그러면 그 역사는 사실만은 넣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친일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하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친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도 회장님 말씀인데 이완용 같은 사람은 나라 먹은 친일이 맞아. 근데 일제 시대에 먹물 먹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그때는 일본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태어날 때 일본 국으로 태어난 게 아니냐. 그럼 일본 사람인데 거기서 벼슬한 게 무슨 친일이냐. 그건 친일이 아마도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지역에서는 친일과 논란된 걸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보면 저희 그 무송 할아버지 네. 유주로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그 지역의 우리 호소들을 반론을 하고 있냐면 할아버지가 세운 은행 기둥에 다 태극기밖에 없었다. 그거에 보니까. 그리고 개명하지 않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 모든 직원을 조선인만 썼다. 맞아요. 모든 대출을 일본인에게 하지 않고 조선인에게만 했다. 그래서 결국엔 강제 축출됐다. 이것이 과연 친일일까? 기업인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우리가 친일이 아니는 말을 할 거 없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친일이 아니자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만 하는 거지. 저 가족 사이에 왜 친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말씀. 그렇지. 우리는 전혀 관계 없는 거래. 우리는 팩트만 이야기하고 정 나쁜 이야기가 있으면 빼면 돼. 아니, 정 나쁜 이야기 있으면 빼면 친일이가 돼. 아니라 누가 저기를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 우리는 저기 그냥 우리 문중이 맞아요. 우리 조상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가 그렇죠. 그거예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역사에 대해 평가는 할 필요 없어요. 그 일본 그 비행기 군납한 선조도 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면 거기를 우리는 그걸 할 필요 없이 쓸 필요 없이 군납을 해서 무슨 벼슬을 받았을 거야. 벼슬 받은 것만 나오잖아. 그럼요. 벼슬을 받았다. 왜 받았는지는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서 나쁜 걸 빼자고. 근데 그 사람들이 논리대로라면은 당일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친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제 이 진보 애들은 그렇게 친일이죠. 이야기하고 진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응. 진보 애들이. 그러니까 그 논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응. 그러니까 우리 가족 사니까 그렇지, 그렇지. 정치적인 판단은 전부 그럼. 제외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산 이념 문제. 그 문제도 우리는 이제 빼고 가야 되는. 그건 팩트만 위주로 가야 되지 뭐 공산이니 뭐니 뭐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있는 기록은 기록대로 하되 그 부분이 굉장히 나쁘게 작용하면 빼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후손들이 나 이거 빼주세요 하면 빼버리면 되는 우리 거예요. 오늘 여기다 올렸던 뭐 효철이나 음. 뭐 현문혁 음. 뭐 이런 분들도 음. 사실 상별초난 해석 잘못하면 이거 올릴까 말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이제 나도 봤어. 나도 봤는데 이제 효철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나는 조이총의 난이 뭔지 일단 봤어. 조이총의 난이 우리 덕수 할아버지가 있을 때 와서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거부했잖아. 그 금나라가 왜 도와주려고 왔을까? 내가 그걸 봤어. 근데 금나라를 쭉 보니까 금나라가 본래 몽골 쪽이잖아요. 네. 금나라가 소위 원나라 위에 몽골 쪽, 여진족인데 그 나라가 처음에 생길 때는 고려 밑에 있었어. 고려가 만졌어. 근데 얘들이 너무 커져서 송나라까지 다 잡아먹었어. 그래서 한국이 거기에 제후국이 됐어. 번국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쪽에 입김을 받았어. 그럴 때 이제 그쪽이 힘이 세졌을 때 1147년에 이의방이가 왕을 죽였어. 왕을 죽이고 왕을 새로 세웠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의방 쪽이 금나라에다가 그걸 인정해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인정을 안 했어. 금나라 왕 세종이. 인정을 안 하면서 너 조이총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이총이 연주성을 치니까 금나라가 지원하러 온 거야. 도와줄게. 한데 우리 할아버지는 괜찮아 우리끼리 할래. 그리고 막았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왜 조이총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왜 금나라가 와서 도왔지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넣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삼별초라는 그러니까 효철이란 분이 그러니까 그때가 원나라가 막 세워져서 이제 원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에 효철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 그분은 뭐냐면은 미리 원나라로 간 거야. 고려가 원나라로 복속되기 전에 미리 원나라 편에 썼어.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 노국대장 공주가 가면서 뭐 힐난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려의 반역자냐
아니면 미리 원나라로 간 선각자냐? 그래서 그러면 기왕후는 그러면은 반역자냐? 아니면 원나라 왕후가 돼서 우리나라를 기철이니 뭐니 하면서 잘 다스린 거냐? 역사적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삼별초는 자 원나라 저항했기 때문에 우리 편이냐? 근데 고려 조정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냐? 그것도 해석하기가 애매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삼별초에 써서 고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선조들, 삼별초를 막아서 고려 조정에 헌신을 했던 선조들은 다 우리 일을 잘했던 선조라는 그냥 얘기죠. 어떤 그렇지.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삼별초면 삼별초 입장에서 적어주고 이번이 삼별초 막으려면 삼별초 막은 입장에서 적어주는 얘기. 근데 재밌는 건 PR을 구분해도 역사적 사실은 그 정부로부터 상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이제 현문혁 장군은 삼별초와 대항했던 사람이라고. 효철이라는 분은 그 미리 원나라로 가서 서경을 차지해서 원나라 땅으로 만든 사람이야. 효철이라는 분이. 그래서 서경에서 무슨 도부를 뒀어. 그때 효철이가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작용을 했더라고. 나중에는 또 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적어주면 재밌지. 그 이야기할 때 어떤 역사학자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 어제 회장님이 편찬위원회가 있고 집필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집필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까지 넣어서 역사학자가 역사적 사실과 우리 거를 적당히 조합해서 세미나도 열어서 그걸 정리를 한대요. 우리가 이제 실무위원회가 나중에 편찬위원회로 바뀔 거고 이 편찬위원회가 정리되면 마지막에는 집필위원회한테 넘겨서 하는데 실무위원회가 편찬위원회 갔다가 집필위원회까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사람. 작가들이 검색 작가가 됐다가 메인 작가가 됐다가 집필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역할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꾸미는 건 작가가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삼별주의랑 엮어서 옛날 역사랑 엮어서 꾸며서 재미나게 만드는 작가의 몫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넣어주면 재미있을 것 같다. 아주 단편적인 한 줄의 현문적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현문혁 장군이 삼별주에서 도망가다가 팔에 화살을 맞았어. 그러니까 부인이 두 딸을 데리고 빠져 죽었어. 근데 삼별주에 잡혀서 끌려갔다가 밤에 도망쳐서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게 현시 열전으로 들어가 있지 현문혁 장군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뒤에 무슨 어디에 뭐 저 현경의 걸 보니까 어디에 가서 배후에서 야 뭐 독려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현문혁 장군 부인 이야기에 연려 올렸던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엮어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인물 등록 양식을 보죠. 요거 조금 지금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아가신 분은 한글 한자 생물년 본적 내지 출생지 묘소 내지 영안당 그다음 작성한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한 사람은 연락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기본인데 이 연락처도 오픈하지 말고 이거는 사무처 차원에서 개인정보 차원으로 보호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밑에 넣는데 고인에 대해서 기술을 해달라. 잠깐만요. 고인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가 있고요. 고인에 대해서 기술하라. 그래서 뭘 하셨는지, 뭐 간직 있으면 간직, 뭐 직장 있으면 직장, 그 다음에 무슨 수학이 서당에서 한문을 하셨는지, 어디서 뭘 하셨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활동 결과물, 제품이든 작품이든 저서든 논문이든, 그다음 상을 받았으면 상 내용, 그 정도를 있으면 얻어가는 거예요. 응? 그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에피소드, 기억 속에 어떤 그런 선행 이런 것들을 있으면 기술을 하자. 여기 약간 스토리가 들어갈 거예요. 사실과 다른 그런 걸 집어넣어 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계보를 알기 위해서 조상이 누군지 혹시 메신저 뭐 배우자 이야기도 배우자가 더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응? 역을들이 있어요. 그 배우자도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손주 이야기도 넣자는 거예요. 나는 유명하지 않지만 손주가 의학 박사야. 라는 것도 넣자는 이야기야 여기다. 응? 넣어주자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진이 있든지 신문 기사가 있든지 비디오가 있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주면은 우리가
그걸 갖고 컨버팅해서 그러니까 파일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파일로 만들어서 디지털로 만들어 주면 지들이 폰으로 공유가 가능하니까. 지금 제 사무실에서 컨버팅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든지 제가 돈을 받든지. 건당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밖에 이제 여기 없지만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개파에 대해서 알면 적어주고 모르면 적지 마라. 개파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페이지 추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출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안 적어도 된다. 네. 그걸 한 넣었어요. 저희도 다음 이것도 다음 넷으로 바꿔주고. 이거 내 최종적으로 좀 이야기. 제가 이제 예. 오늘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어디에다 어떻게 실을 예정으로 이걸 받는 거죠. 일단은 받아서 기본은 홈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홈페이지는 많이 들어갈 거니까. 홈페이지 입력. 홈페이지 무조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편집위원회에서 요거는 좀 책자로 넣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편집해서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자로 넣을 때 예, 넣을 때 기준.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넣을 건지 그건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야 돼. 일단 우리는 자료가 받는 작업이 중요한데 받아놓고 난 다음 이거를 어떻게 책에다 풀어낼 것이냐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푸는 작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 문제다. 일단 받자. 그다음에 이제 이 네. 개인정보 노출 네. 이 자료는 일단 전화번호 같은 거는 홈페이지에 공개는 그건 절대로 우리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거기서 악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개인정보 노출이라기보다도 개인정보 노출은 공개적으로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고 개인정보는 연락처는 한국에서 오케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아예 이거 저기 전화번호 하나도 안 적고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대종에 의해서 보관하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네. 개인정보는 계정에 내부적으로 공개되지. 아니 밑에다. 오케이.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공개하지 않으면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사무처에서 사용한다. 연락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정리하면 되겠죠? 봐보세요 한번.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무처에서 연락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됐나요? 네.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무처에서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네? 한 메일 다음으로. 이건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바꿔주세요. 일단 요 워딩으로 해서 내가 드릴 테니까 좀 더 나중에 정리해 주세요.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무처에서 연락용으로만 사용합니다. 괜찮나요? 다른 조금 바꿀까요? 저기서 받은 정보를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 그거를 책자에서 인쇄본으로 넘겨서 그거는 책으로 넘길 사람에서 그분들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그 위에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뭐 기본 정보 있잖아요. 이게. 네.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이게 보통 이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렇죠. 개인정보 들어가요. 여기는 고인한테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있거든요. 일단 여기는 고인 거는 이렇게 해보죠. 주최자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여기는 개인정보 하나 있는 거는 결국은 전화번호. 여기는 연락처 없잖아요. 핸드폰 번호만 있어요. 여기는 고인은 연락처를 안 냈는데. 아니 작성자가 있어서 핸드폰. 그러니까 연락처 전화번호.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제출하신 전화번호라고 그럴까 아예? 전화번호와 이메일. 아니 이거를 개인정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저거 전체가 개인정보예요. 전화정보라고 전체가 다 이게. 네, 전화번호와 이메일이라고 그냥 딱 명시해도 될 것 같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전화번호는 그렇지. 그냥 전화번호라고 그럴까 아예?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안 써도 여기 연락용으로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연락용으로 쓴다는 얘기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우리가 이제 정보 미공개라고 하는 건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일반적인 거니까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연락용으로만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그렇지. 결국 포함되는 내용이죠. 일단 고인 쪽에서는 이메일 적는栏은 없어요. 이제 전화번호만 있거든요. 고인 쪽에는. 밑에 고인이 안 된 분에게도 적용되니까. 아니 그건 이제 두 가지. 다음 이야기할게요. 다음에 따로 해요. 그 다음 장에서 제출하신 전화번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무처에서 연락용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요건 요렇게 정리하고 조금 다시 소장님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제출처의 팩스는 안 되는 건가요? 팩스도 넣어주세요. 여기 연락하신 분 같은 팩스 쓰는 사람이 있어요. 팩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 생존인이 좀 예민한데 봅시다. 생존. 저기 공문에 팩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문에 있으니까.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생존인인데요. 이름, 한자, 영문, 생년월일, 본적 출생지, 주소, 주소지까지 핸드폰 번호, 기타 연락처인데 일단 해놓읍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강의에서 기술하라 하시던 일과 하시는 일, 수학 이력, 제품 조사, 논문 포상, 자격 면허 등등 살아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달라. 이거 비슷하죠. 조상조 배무제에서 안전시설해달라. 본인 관련 기사, 동영상, 자료 첨부 바라는 출처를 적어주면 좋다. 그 밖에 없이 말씀해달라. 고인이 개발되지 않은 대로 적어달라. 페이지 추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란 말이지. 개인정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다가 이제 단서를 달아야 되겠죠. 생년만 적을까? 생년을 입력해서 정보를 생년만 적죠. 모아서 그 생년을 생년만 적죠. 생년. 오케이. 전화번호와 생년을 다 알면 오케이.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생년, 좋습니다. 생년만 적고, 생년만 적고, 이 정보는 이 정도는, 이 정보를 공개되지 않는다고 이 정도는, 사무처 연락용만 활용한다고 하는 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 그게 원래 태생 자체가 오픈웨어라. 네, 이건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무처에서 참고 및 연락용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럴까요? 참고용 및, 정보의 범위가 좀 너무 넓지 않아요? 그냥 연락용으로만 할까요? 연락용으로만.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무처에서 연락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네. 할까요? 여기 피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문을 들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다음은 안 하나요? 이것도 나중에 고쳐주세요. 전부. 네. 내일 종류는 쓰지 마시죠. 예. 예, 이메일을 다 지워버리고. 이메일을 지우자고? 예, 이메일 주소 그얘 지메일가 공간으로 놔두죠. 그 공간 그걸 지워버리고. 네이버 지메일만 보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메일은 그냥 또 양식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네, 이거 네. 빼자고. 오케이. 참고를 했는데.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해주세요. 네? 고쳐주세요. 공문할 때 이거 지금 하는 사이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현금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양식은 됐고 또 그 다음에 할 게 뭐 있죠? 계보도 이런 게 바로 여기 이제 상원 동원님 저기 이사님이 해야 될 부분이 여기 뭐라 할 것이냐? 저거 있잖아요. 50개 해놓은 거 하나 프린트. 그래서 예, 카톡방에 올릴게요.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자, 이런 분파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아니, 저번에도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겹치는 것들 막 사강공파 3개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합시다. 그건. 네. 그거 제가 얘기 빼셔가지고 이걸 많이 찾아봤는데. 예. 네. 그러면 이거를 매일 이거 쓰고 보는 게 좋겠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어차피 이번 분파도 지금 이 기존의 주보를 저기 처장님한테 줘. 정리한 거거든요. 정리,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주보가 많은 게 아니라 전부 주보. 그 카톡에 못 올리나요? 카톡에 올려주세요. 아니에요. 매일 내가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네. 이게 올려줘야 되는데. 3개밖에 없어갖고. 여기서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저거 받아서 카톡방에 올려서 잠시 쉽시다. 커피 제가 한 잔 뽑아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찍어요. 둘, 셋, 여섯, 여덟 명. 잠깐 기다리세요. 커피 보고. 끝났습니까? 아니,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쭉 큰 것만 간단히 이게 리스트를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노란색이 저 수정된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 파의 중시조예요. 아, 대장. 예, 예. 이렇게 표시한 게, 아, 이제 족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족보가 틀렸으면 더 없었습니다. 예, 예. 이거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족보를 중심했는데, 이런 족보를 보니까, 이게 족보를 정밀한 총괄표의 경우, 근데, 일본은 족보가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예. 이게 수정할 게 없으면 이걸 기본으로 그래프식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돼요? 아, 그럼 예, 기다리겠습니다. 족보를 보면서 막 해보고, 예, 이 수첩하고도 연결해서 보고, 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바쁘신데 그래도 아니 시간 낭비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볼 때 보면은 전주 판광공사 있잖아요. 어디 보면 되죠?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위에 페이지에 세 번째. 그 하나만 얘기할게요. 전주 판광공사인데 이걸 본인들은 사직공사라고 쓰대요. 네. 저희는 아, 그쪽에 엉뚱해진 게 많아요. 그쪽에 그래요. 네. 그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주 한강공파 그 여기 지금 동시조라고 돼 있는 극자리 할아버지 있잖아요. 예, 예. 이분 아드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은 여기로 가고 한 분은 저기로 가고 한 분은 저기로 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셋 중에 하나인 윤자명 할아버지가 저희 영암의 중시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오래전에 이게 갈라져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제각도 만들고 자체 시대를 모시면서 사직공파라는 거를 써왔단 말이죠. 윤자명자 할아버지만 사실 예, 윤자명자 할아버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주 판공공파 같은 경우는 족보상에 어느 족보에는 얘는 전주 판광공파, 누구는 판광공파. 그러니까는 판광공파는 뭐고 전주 판광공파는 뭐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현 필드에서는 규모나 숫자는 사직공파가 제일 많이 얘네는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암의 윤자명 할아버지를 주시조로 모시고 있는 저희 사직공파 같은 경우는 족보에서 찾으면 우리 파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왜 우리 족보에는 내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래서 차제 이거 이런 수법 파도가 이게 그대로 옛날에 그대로 그대로 써야 된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이 거기에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은 그치. 대지 목상은 좀 다 못해. 네, 대지 목상, 네. 제주도의 모든 잘 보면요. 네. 그 안에서는 제주 목상이지만 안에서 거루파 큰아들, 일단 둘째 아들, 신상, 예. 그다음에 셋째 아들 양막, 예. 누구를 쓰고 예,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버리고 당신들 무조건 제주 목상을 하나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예, 예. 그래서 예. 한 빼들지 않더라도 구분을 해서 해줘야 나중에 후손들이 나 여기에 구분을 알지. 뭉뚱 눌러버리는 게 아니다. 이걸 요번에 차례 예, 예. 이거 우리가 해야 될지 아니면 족구 편찬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예,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일수보 있잖아요. 일수보에 보면 담자연 할아버지 밑에 2세, 3세, 4세, 5세가 공란으로 돼 있어요. 네, 그건 네. 무슨 뜻이냐면 영조 때 일수보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수보, 3수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각 지역에서 성씨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야, 너네 무슨 성 할 거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 가보개 옆에 다 노비 없어졌잖아요. 너네 무슨 성 가질 건데 김씨호 하려니까 옆에 양반들이 죽이려고 들고 이씨호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들고 그러면 제일 희귀한 성이 누구야? 그래서 절반 이상 들어왔다는 학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현씨들이. 현씨뿐만 아니고 모든 성씨가 여기 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네.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15세기 만들어진 족보는 자기의 계보를 알기 위해서 만들었고 17세기 이후 족보는 어떤 명예를 위해서 만들었다. 네. 그래서 뭔가 많이 부풀어졌다는 이야기고 그 당시에 족보는 양반만 가져 있었는데 반 이상이 양민이나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 천민들이 후대에 오면서 공신력을 사기 시작하면서 양반 족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족보에 있는 우리 민족의 반은 다 천민이다. 다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연연할 필요가 없고
내가 선민인지 내가 양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하고 근자 족보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하되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자 이건 우리 족보에 있는 이론 공파도예요. 그건 지금 건드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족보에 그대로 두되 이 70년사 책자에는 뭔가 우리 현실에 맞는 개파를 만들자.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그럼 영암에서는 지금 어떤 사직 공파를 원하고 있죠. 사직 공포를 그러니까 족보는 건드리지 말고 족보는 족보대로 인정을 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가 큰아들이에요. 전주 판광공파. 예. 여기 판광공파가 있어요. 그 여기 둘째요? 사직공파래. 둘째가 판강공파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사직공파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셋 다 전주 판광공파를 써야 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전주 판광공파를 중시로 모시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규모가 세력이 상당히 커져서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의 파로 인정을 하고 아니 이 406대 파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파가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족보에서 고정화됐으니까 그걸 놔두고 또 시대가 흘렀으니까 새로운 계파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걸 인정하자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의 잠깐만요. 이거 전주 방송에 저기 할아버지 아들이 삼형제. 삼형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전주 판광공파로 요 부수부에 등록이 돼 있어. 거기서 여기 저 판광공파라고 해서 막내 아들 윤모 계열만 밖으로 꺼내나갔고 한들을 우리 저 부수부 만들 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저기 빼놓은 거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요 영암에서는 저 만식 그 회장이 와서 저기 관리를 하면서 하고 그런 문이 없었다. 그리고 왜 전주 판광공에 안 들어가고 왜 별도로 빠져서 저기 판광공 쓰고 있느냐 그건 본인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무처장 저 생각에는 이거 전산 입력시키면서 오류가 생겨서 밖으로 저기 그럴 수도 있다. 연결을 못하는 거 아니야. 저기 요 윤계열의 사람 치면 13세까지만 나와. 저 집에 저 가게가 거기로 작년 할아버지까지 연결이 안 돼. 지금 건 검색을 해. 그래서 보안 방법으로요. 그리고 요거를 그 부수고 전자조건에서 회의했던 사람들 그거 없으면은 원상 복귀를 시키라고 저쪽 곳에 전달을 해야 돼. 그거는 내 생각은 우리가 건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대선적으로 여기 족보 편찬 뭐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정리되는 거 우리는 여기 기록만 해요. 파파에서 얘기 실무위원회에서 얘기를 쌓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책자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가를 그거를 집중해서 아니야. 그렇죠. 손 들고 우종. 그래서 우리 요거 만들 때는 뭐 그거를 뭐 정하거나 규정하거나가 아니고 그 하나의 보안 방법으로 왜 그런 파 명칭을 썼는지 등 그 파별로 정리하자. 오케이. 정리하자. 오케이. 뭐 시대에 모신 그분의 어떤 비문이라든가 이런 날 비슷한 이유가 그래서 그거 유래라든가 그걸 적어놓는 걸로 저희들은 끝나는 거고. 그럼요. 사실 파의 대부분은요 이런 경향을 띄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전주 판광공포에 전주가 들어가 있고 저 말이요. 네. 그 지역은 예를 제목사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벼슬이 그러니까. 벼슬이 전주 판광도 벼슬이에요. 전주 판광공이죠. 대주 목사 전주 판광. 판광공이 그 벼슬이 전주가 들어간 벼슬이.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주가 들어간 벼슬이 판광은 달라요.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파들이 대체로 어떤 경향을 띠냐면요. 전주 판관이나 벼슬이 아버지가 옥주 전주 판관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버지가 벼슬이 높아요. 높아서 높은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나중에 형제들보다 벼슬이 좀 높아요. 잘났어. 그 잘난 쪽이 팔을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첫째 아들에도 파가 되게 안 되게 첫째 아들은 그걸 이어가면서 하고 이제 그 둘째, 셋째에서 첫째 줄기보다 잘났을 때 그 주로 그렇게 파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를 뭐 했을 때 그냥 그거를 존중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만 기록을 해주는 것이
정리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 제가 한 말씀 더 첨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영암 사직공파여서 이거를 자꾸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오해는 근데 없었으면 그게 좋겠어요. 영암이란 말은 왜 들어갔죠? 사직공. 아니, 그냥 그 동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영암, 사직공파가 영암에 있으니까 예. 저희 그 중시적으로 모시는 윤자명 할아버님께서 영암으로 오셔 사직공벼슬을 하고 영암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영암에 있는 사직공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직공파나 중랑장 공파나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판단이나 벼슬이 있네. 추구하는 이유는 내 파가 옛날 이름이든 지금 이름이든 중요치 않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조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맞아요. 내 파를 이 신규 파를 인정해줘. 우리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가장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아니 족보라는 것이 계속 밑에서 위로 수정해가면서 만드는 것이고 현실을 반영해서 하는 것인데 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옛날 거에 묶어놔서 답답하게 해놔? 라는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영암 사직공파에 대한 왜 회의 안 하니? 설명보다는 거기에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파들이 주로 이제 그 내 지금 중국으로 녹화하니까 나중에 봐. 처음에는 시작은 벼슬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네. 오늘 좀 영암 사직공파인지는 그 나중에 이제 그 설명해서 영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일단 그런 식의 설명이 된다면 이해가 다 수련된다. 네, 그렇게 접근하면 그 집밑에 뭐 이렇게 뭐 멘트로 뭐 이런 유리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여기에서는 그런 걸로 네. 해결하는 족보를 바꿀 필요는 지금 당장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 유증이 돼 있는 아니, 거 우리가 아니고 이걸 하면서 여기다가 이 이름을 넣어주고 이게 왜 생겼는지 그거를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 족보에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여기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좋네요. 좋은 의견이시네. 일단 족보하고 지금 우리가 많이 이것도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요. 본인이 신청한 대로. 네, 본인이 신청한 대로 왔어. 사직공파가 맞습니다. 전주 판관공파가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 불러줬는데 그럼 그걸 무시할 거냐? 그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있는 대로 해주는 게 이 족보 이거 족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 있는 족보를 그대로 정리해 준 게 이런 분파표를 하면은 당연히 여기 반영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도 아까 이미 현실적으로 거기서는 거로, 신산, 양이막 구분해서 쓰고 있거든. 물론 전체를 뭉치는데 이걸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기 그 족보 편찬위원회랑 같이 협의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예. 여기서 뭐 결론은 못 내리니까 정리하는 거 넘어가되 각기 의견이 다 다르니까 족보 편찬위에서 정리하면은 정리하는 대로 가는 걸로 하고 우리는 기수만 하고 저 이름 올려주세요.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따가 설명드려요. 맨 위에 올려보세요. 맨 첫 번째부터 여기 보면은 저 담요 할아버지 보면은 제가 연도수를 유찰하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분 왜 태어난 연도가 아니고 그분이 활동을 주로 했던 네, 맞아요. 맞아요. 큰 연도가 나면 되는데 안 돼가지고 네. 고려 이제 1세 할아버지는 고려 의종하고 명종 때 네, 예. 연도수로 하면 1660에서 70년대 예. 활동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놓고 거기에 처음에 시라고 할 때 시호는 본래 뭐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이름 붙이는 게 시호거든요. 네. 그래서 시호라 그래가지고 경원공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다음 덕수 할아버지는 고려 명종 때인가 예. 90년대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7세 저기 7세에 가면은 그 옥량이라는 그 7세 할아버지는 고려 민왕 때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태조 때 이게 이것을 이어받으셨더라고 예주판. 그 용은 어디서 다 보신 거예요? 연도수 안 가지고 찾아가지고 있어요. 썼어요. 족보에서 봤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 왕족의 그 시대하고 따져가지고 약 1370에서 90년대. 그다음에 이제 그 득원.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성주 목사공파의 이제 중시조죠. 이분이 성주 목사 하신 게가 조선 세종하고 단종 때, 단종 때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440에서 50년대로 가면 무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득형. 그분은 남의 혈령간에 조선 세종 때 이거 하셨더라고요. 연도수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세종 때도 넓어가지고 그냥 세종대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족보에.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얘기한 그 판관 그 등리 이 할아버지는 그 판관이라는 게 사실 좀 오품이에요. 그래도 높은 교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전주 세조 때 들어가신 분도 있고 세조 때. 음. 그 밑에 득정은 문종 때 진사라고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진사. 그리고 낮은 벼슬을 하셨어요. 하시면. 음. 그다음에 그 밑에 용휴. 네, 이게 이제 사평공파의 이제 중시조인데 네. 문사평이라 돼가지고 여기 아마 네, 그렇게 높은 직분을 기억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별수를 놓고 낮은 건 중요치 않으니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가 뭐냐 사평공파에 보니까 지금 이런 분포들 밑에 경조 명조가 있다가 갈라져가지고 쭉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세 개로 갈라져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한번 검토가 되면. 아, 요건 이제 이런 분파도에는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예. 이름이 여기는 있지만은, 있는데 그럼 전부 그 사평공파는 전부 용유 할아버지 밑에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굳이 나눠가지고 그러니까요. 경조 명조 나눌 필요가 없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나중에 편찬위원회에서 편찬위원회 정리할 부분, 우리 건 아니죠. 머리 아파, 이거는. 제가 공부하고 그런데 저걸 세 개로 나눠놓은 것은 누가 어디서부터 나눠진 그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그거는 위에 편찬위원들이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다시 편찬위원회를 열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거 100%전 담당자가 해놔서 전 몰라요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새로 아마 촉구 편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으면 그냥 두든가 그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할 일이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이거는 빼오였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역할 아니에요. 우리는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넣은 거지 저렇게 뭐 해야 되냐 검토가 아주 우리가 할 사람인데 용부 할아버지 문사평에 문이 들어가죠. 벼슬 이름으로 예. 사평 벼슬이 있는데 예. 문사평은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사평이라는 벼슬이 있었나요? 사평이라는 벼슬이 있는데 사평은 있는데 사평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오류가 많아. 위에 이제 오류. 위에 저기 사평공파라까지 저기 네. 다 이름을 한 걸로 가서 이게 문가에서 문사평이라고 했는데 오케이. 여기는 그냥 사평이라는 벼슬 이름으로 사평이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아, 잠깐만요. 네. 내가 이제 이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아까 지금 그 사평공파의 대장 되시는 용유 할아버지가 예. 나는 지금 그 문사평파를 내가 하나 지금 일가를 해서 내가 내 밑으로 문사평파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후대들이 했죠. 후손들이 했죠. 끼리끼리 모여갖고 그렇죠. 벼슬이 있는 분을 하나 만드는 거죠. 밑에 들고 하니까 수들이 그냥 인정해 준 거란 말이야. 그죠. 모든 족보는 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참 무슨 근데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는 없고 넘어가죠. 다음. 예. 그 밑에 그 용부라는 할아버지가 이게 개국공신입니다. 이게 조선 태조 때니까 예. 990년대가 기사에 나오니까 예. 그것도 없고 그 밑에 백부 종부 이거는 뭐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거기 있는데 굳이 나눠야 할 필요 없어요. 판윤공 바로 가면 된다. 오케이.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백존부 이게 산원동종이라는 벼슬이 뭐냐면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냥 비상돈으로 너 벼슬 하나 줄게 그냥 집에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판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밑에 후손들은 일단 높은 판윤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판윤 벼슬. 그러니까 삼촌이나 조카나 이런 걸 집어넣네. 그 밑에 희, 소위 장군. 예,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 때인데 그 종이품 애관직인가 바깥에 나가고 방에인데 종이품 정도인데 이 여기도 전부 소위 장군 공파라고 했는데 밑에 뭐 아들들이 있다가 나눠줘야 하는지 이거 별로 없어요. 오케이, 같은 날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가면 그 대룡 할아버지 청정공파. 예, 청정공파가 청정공파 10세 때 수할아버지가 청정공파 됐고, 그다음에 조금 의신된 그 밑에 의량공파라고 있잖아요. 의량. 영동정 의량공파. 그 영동정이 고려 때 관직인데 할아버지가 쭉 내려오다가 그냥 쭉 같이 의량을 갔던 것 같아. 갔다가 이 수 할아버지가 청정이라고 조금 벼슬이 높은 곳에 그 자손은 갈라져 버리고. 밑에 그냥 전부 영동적 의량공파라고 돼 있는데 이 울수천에는 그분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이분들 후손은 없다. 그러니까 족보에 동치에 간부에 하나도 없어. 족보에는 있나요? 족보는
있어요. 오케이. 거기도 왜 섬, 지, 김, 이 할아버지들이 왜 갈라졌는지 그게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의량 할아버지의 동생인 임양의 그 아들이 유적해가지고 의식 부윤을 하셨구만. 의식 부윤하면 조선 성종 때 1480년대에 종이품 벼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좀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탁 하나 갈라졌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계산의 보공장군이라는 게 요거는 종삼품 벼슬이에요. 거기도 갈라졌고. 그 밑에 그 명원 지금 제가 노랗게 칠한 것이 전부 그 중시조입니다. 예. 명원 할아버지가 함경도 병마 절도사인데 조선 세종대 1440년대에 종이품을 해가지고 절로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병사공부가 나온 예. 거예요. 영천, 오케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1440년대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조선 세종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그 소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좌승선 이게 이제 1, 2, 3, 4, 5대죠. 5대 이때 소령을 하라는데 좌승선이라는 벼슬이 있는데 그 밑에 한번 다시 보세요. 또 권 할아버지가 있죠. 좌승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눴구나. 이게 완전히 할아버지가 틀려요. 잘승선 공공파하고 이건 당연히 벼슬명만 같으네. 벼슬명만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고친다면 이거는 좌승선에 가로 열고 서령공파라고 명칭을 붙여주지 않으면은 오케이. 근데 좌승선 공파는 이게 중치원 고려시대 정삼품 벼슬입니다. 벼슬이고 이제 잠깐 그 밑에 보면 이제 충수 할아버지가 승지예요. 승지니까 상관 있잖아요. 승지 공파가 생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 3대째 원빈 할아버지 밑에 와서 여기 중랑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중랑장. 그래서 여기가 정오품의 무간직이에요. 원래 문과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중랑공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중랑공파 보면은 박근도 나오고 청주가 나오고 박근이 이 중랑장이 고려시대 벼슬 아니에요? 그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벼슬입니다. 그 밑에 다시 또 권 할아버지에서 좌승선이 나오고 중랑장에서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이게 정삼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오품의 벼슬을 가지고 있다가 밑에 아들 권인데 권에서 정삼품이 나버리니까 여기서 갈라가지고 좌승선에 그쪽을 공급했는데 위에 거 갈라가지고 이것도 하려면 좌승선 권공파라고 구분을 안 시켜주면은 우파가 헷갈려가지고 어디서 잠깐 이게 가장 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그 사경 할아버지가 내려가신 게 1400 태종 때입니다. 조선 태종 때. 1400에 1410년대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 가셔가지고 아들 셋, 수인, 부인, 귀인 됐는데 제주도는 현실적으로 현재 수인 할아버지는 도로파, 부인 할아버지는 신산파, 그다음에 귀인 할아버지는 양의 막파라고 지금 실제로 현재 쓰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할 거냐. 그런데 제가 그때가 상황이 아니지만 나가 이렇게 저기 붙여놓겠습니다. 이걸 넘쳐 먹었다니까. 이런 해서 진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소리냐 하면서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협의를 한 거예요. 역사에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게 되면 못 먹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일단 이야기는 듣고. 너 넘어가자고 일단. 아니 그 의견이니까 이거 결론하는 거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의견이니까. 넘어가면 그 뒤에 사간공파 나오는데 사이 할아버지가 이게 부대손이죠. 부대손에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상품 벼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장남이 맹인 할아버지가 대사원에 종 2품 된다. 노부 직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적중돼 버렸어. 대부니까 작품이 없어. 여기 만약 살아있으면 여기 아마 대사원 파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뜯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중인 홍정대부 이것도 상당히 높은 직급인데 이게 정상품 정도 돼요. 정상품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사간공파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저 위에 그 절손된 쪽을 그냥 계속 이어서 그냥 성기한다고 봐야 되나? 네. 그렇죠. 그냥 사간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이 할아버지의 그냥 후손 세 아들이니까 같은
갈라질 때 안 예, 갈리면 예. 버린 거죠. 아마 사간 이에 대사관파가 만들어지다가 중간에 없어졌어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보면 저 광성공파는 저기 이대지 이육 할아버지가 족보부터 쭉 내렸는데 중간에 이게 없어요. 네. 끊어졌네. 오케이. 그러다가 광성공파가 나와 이건 있고 누가 절손되고 일로 예, 들어왔을 아무튼 거예요. 아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할아버지 중에 그 구세 석규 할아버지가 이조 판서 그다음에 이조 판서였는데 이게 판서공을 안 하고 좌찬서공은 종일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찬성공파라는 명칭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높은 직급이 나왔으니까. 네. 종일품 정도면 지금 정도로 하면 뭐 저기 저 총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찬성공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선 세종대하고 성종대 그래서 활동하신 게 1450에서 70년대까지. 제도가였네. 예. 이렇게 계속 그다음에 그 밑에 평장상공파는 그게 원래 그 저기 그 뭐야 그 위에하고 갈라졌는데 그러니까 1, 2, 3, 4, 5, 6, 7회 원익하고 위하고 형제가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냐면 그때 그 유이 할아버지가 평장사 저기 벼슬을 받았는데 이 정이품입니다. 그 예조 전서보다 높죠. 위에보다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평장사 갈라져가지고 그냥 쭉 가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여기에 저기 저 뭐야 위에는 더 높은 벼슬 나오니까 찬성이 바꿔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해 저 현승정 총리가 나중에 그 후손들이 나 총리파 만들겠다는 거 어떡하지? 그거 못 막아요. 못 막은 거예요. 총리 됐다니 대한민국 총리 하셨다 그러면 그걸 자랑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네, 천정공. 예, 후손들 나중에 있으면 우리 천정공파 아니야, 우리 총리파야.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종립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강제할 권리가 없어요. 왜 영의정파는 없지 왜? 맞으니까 이게 천정공파 안 하겠다. 우리 프라이드가 있대. 총리가 나왔다. 총리파. 이 족보가 재밌는 게 1급 벼슬도 있지만 네. 진사처럼 그렇죠. 논외, 등급 외 직급도 파의 대상으로 올려요. 진사공파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후손들이 일가를 이루고 우리 진사공파야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내세기한 이게 네. 우리 할아버지 이런 것을 했다 그러는데 진사가 굳이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사공파가 생겼단 말은 이게 도대체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족보 그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여기 사람들이 아닌데 끼워 들어오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를 주는데 몇 급 이상을 대충 끼워 넣으려고 하니 이 식구들이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함부로 그래서 논외 직급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자, 들었어요. 이거 그쪽에서 좀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 밑에가 이제 전갱령공파라 해가지고 여기는 1, 2, 3, 4, 6대 6세 쪽이네. 우 할아버지가 전갱령이라는 그 고르시대에 정삼품 교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쫓아가서 전갱령공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인파 이거는 이제 원래 중서사인데 벼슬 이름이 고려 시대 종사품 벼슬입니다. 종사품 벼슬인데 그 위에 아마 그 위 바로 저기 할아버지가 상영이랑 하고 탄삼사사보다는 더 높은 직급이니까 여기에서 사인 공파가 나와가지고 현재 이제 사인 공파가 돼 있는 거로 지금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족보를 보니까 이렇게 연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를 연도를 좀 집어넣는데 그 일은 족보상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넣어도 아마 많은 돈을 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고생하셨네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우리의 중시조가 어딘가 그 종이 색깔 문제로만 쫓아가면 할아버지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근데 할아버지 성주 목사는 언제 성주 목사야? 근데 그걸 세종 관조 때다. 그래 아이고 고생하셨네. 여기 있는 게 우리 지금은 자꾸 저기 만들면서 만든 저기 중랑장생 부사지 공파. 저도 거기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 15세 손에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나중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기 지금 또 빠져 있고 또 빠지는 게 있으니까 족보 중에서
일단 그거는 우리가 일단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거는 없고 그건 제 생각에는 우리는 족보 편찬위원회에서 정리되면 수록만 하는 걸로. 그래도 여기가 음. 좀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은요. 아까 예를 들어서 무슨 벼슬 일이 파가 이제 그 파가 된 원 할아버지의 그 벼슬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바로 안에 직급, 예를 들어서 정상품, 정인품 그런 걸 적어주면 이해가 더 빨리 그럴 수 있죠.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진산이는 너무 흔해서 우리는 그건 아는 거지만 예, 예. 그러나 뭐 이제 그 참고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족보에 고려 조선 간직표를 넣어주면 돼요. 아니 고려 조선 간직표를 넣어주면 이걸 보고 뒤에 간직표를 찾아서 급수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은 일단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를 보거나 뭘 봐도 여기 있는 그 벼슬들은 거의 80%가 엉터리예요. 기본적으로 실록에 안 나와요. 실록에 보면은 누가 무슨 벼슬을 하고 임명한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이분들을 제가 쳐봤어. 인터넷을 다 DB를 쳐봤는데 일단 벼슬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이 해준 대로 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 여기를 우리가 봐서 뭐 벼슬이 높네 낮네 하는 거는 다 끼워 넣으면서 벼슬 한두 개 높이고 옆에서 끼워 얹어오고 다 선조들을 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화시키면 미화시킨 대로 가자. 왜 우리가 여기서 이걸 고르는 그냥 놔두지. 그렇게 난 말은 이 자체는 그냥 그대로 어른들이 한 그대로 가고 단지 우리가 지금 활동하다 보니까 왜 사진 공파를 안 했냐는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책자 안에서 사진 공파라는 게 어찌어찌 생겼기 때문에 사진 공파가 됐다라는 걸 기술을 해주고 우리 나름대로의 2024년도에 맞는 개파도를 만들면 돼요. 그거는 현대판 개파도를 또다시 다른 버전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나는 이거는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거지. 벼슬 하나도 못 건드려. 찬성공을 안 하고 우참찬으로 끝났는데 찬성공을 한 거잖아요. 이조 예조 판서를 안 하고 형조 판서를 했는데 하나씩 올려서 이조 예조가 더 높다 해서 올리는 거예요. 대사원 대사관도 안 했는데 그것도 집어넣은 거 조상들이 모든 벼슬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다. 나는 그걸 그대로 두자. 왜 그걸 건드리냐는 이야기지. 조상들이 이조 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 안 하고 형조 판서 했냐고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고. 나는 그냥 놔두자는 이건 그냥 놔두자. 그 대신에 필요 없고 그리고 사실은 족보 편찬위에서도 건드릴 필요도 없어. 그냥 놔두되 그냥 우리는 왜 사직공파를 안 올리냐라는 걸 사직공파를 만들어서 저기 뭐 무슨 파? 그 파에서 판강 공파에서 이래 와서 사직공파를 했다라는 내력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가고 앞으로 사직공파라고 수첩에 사직공파로 가면 되는 거지. 수첩에도 그 사직공파라고 써놨는데 그쪽에서 부르는 이름을 써달라고 해서 내 말은 자,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부르고 싶다는데 우리가 왜 막냐고. 후손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다는데 왜 막냐고. 왜 자랑하고 싶은 후손들의 욕구를 왜 종친에서 그걸 막냐고. 나는 그게 틀렸다는 거야. 내가 총리파를 현성종을 만들고 싶다는데 너네들이 왜 막냐고. 진짜 그럼 무슨 권리로 막냐고. 자, 창원의 현수철이가 밀양에 있다가 창원 종친을 만들어서 그걸 왜 막냐고. 지들이 한다는데 막지 말라고. 뭐든지 간에 종친에 족보든지 간에 그러나 현실에 맞고 후손들이 마음 편하게 해주자. 그러면 그게 나는 맞다. 현실에 맞다. 그 대신에 이거는 이거대로 인정해서 족보에 두고 책자에서는 왜 우리가 사직공파로 가야 된다라는 걸 구구절절히 적어서 내력을 겪고 그걸 인정해 주면 된다. 요번 수첩도 그걸 인정해서 사직공파로 부르고 싶은데 자꾸 전주 판강공파로 넣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렇지. 기분 나쁘게 수첩에. 왜 기분 나쁜 사직공파인데 수첩에 왜 판강공파를 하느냐고. 기분 나쁘면은 그 수첩 안 팔려. 그냥 사직공파한테 많이 팔려면 그렇게 지금. 그리고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거 정말 공감해요. 그 몇 품 이거 넣자고 하신 거. 제가 저희 그 충문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엉터리가 많아요. 그런데도 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여기다 몇 급이라고 좀 써주면 정말 좀 이해가 정상품 쉽던데. 품계도
결국은 이제 다 올려서 간 거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양쪽 운치 할아버지가 육품인데 우리는 정삼품으로 제사 지내요. 다 올려서 제사 지낸다고. 그러니까 후손들이 육품인데 삼품 하고 싶다는데 그럼 해. 그냥 삼품. 그 돈 드는 거 아닌데 왜 자꾸 그래? 정부에서도 훌륭한 인사가 흐르면 어. 저 사후에 어. 계속 올려주잖아. 그러니까 비석에도 할아버지가 정삼품으로 되어 있어. 내가 역사 뒤져보더니 현장군은 전육품이야. 근데 그걸 왜 내가 그거를 후손들이 삼품 하겠다는데 내가 왜 삼품으로 하냐고 이야기를 애들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제사 지내. 네 편하면은. 저희 할아버지 한 분이 삼품인데 할머니가 의인으로 등재돼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삼품인데 왜 부인은 육급이지? 두 사람이 뭐 이혼했다 다시 붙었나? 아니고 한두 개가 나중에 아니야. 돌아가시고 나서 돈 주고 샀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김씨가 많아진 걸 제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면 한일 합방 바로 직전에 호적 네. 뭐 해가지고 호적을 만들었어요. 그때 60, 70%가 성이 없었어요. 네, 없어요.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누가 연준 씨 갖다 써봐요. 연준 씨 반갑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지? 막 따져갑니다. 근데 그런 성씨는 갖다 못 써요. 가장 흔한 성씨를 갖다가 누구 따지지 않을 성씨를 갖다 쓰면서 기하가 쭉 드러나고 그런 거예요. 그뭐 저기 그런 성씨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연준 씨는 그럴 가짜가 끼어들어가는 게 없는 임씨나 이씨나 현씨나 당군 할아버지 같은 겁니다. 족보 얘기를 자, 근데 그다음에 자, 밥 먹을 때 이렇게 종친의 이야기 설명해 주세요. 이거. 배고파. 종친의 요거 정리하고 끝내줘 일단은. 철원 종친의 정경용파 밑에다 넣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잠깐만요. 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 카톡에 올린 카톡에 올린 거. 각 지역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강원 지역, 경기 지역, 경남, 경북, 광주, 대구, 경북, 대전, 부산 이렇게 지역별로. 요거 요지 저 철원 종친회, 홍천 종친회 이런 것도 그 홍철원 지역에 요 정경영 분파가 요거 먼저 이야기하고.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개파 있잖아요. 요건 아까 저게 우리 감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좀 더 정리를 하고 개파 밑에 종친회를 밑에 넣으면 어떨까? 아, 좋네요. 어? 하나 칸을 더 만드는 거야. 네. 그래서 전국 하나 밑에는 이렇게 해서 밑에 하나 종친회 50개를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느 파로 왔다라는 걸 알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더 넣자는 이야기고. 그래서 요 종친회를 아까 말한 했던 우리 50개 종친회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더 저기 홍보 효과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파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갖고 여기 하는 지역 종친회 있잖아요. 요걸 36개 안에 집어넣어 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그 종친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댁에 여기 보면은 자, 그러니까 철원은 정경용 밑으로 하나 더 넣고 그 밑에 이렇게 넣으면은 쭉 머리가 나올까?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 평양 종친회인데 정경용 쪽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한 칸을 더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해서 이런 분파도를 더 주면은 좋네. 함흥 종친회는 판윤공파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 있는 지역과 소문중이 합쳐져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재경, 영암, 종중도 있지만 또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걸 다 넣어줘. 자기들 나름대로 종친회가 있으니까 이 종친회는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넣어주는 표를 다시 하나 만들죠. 내가 시간 되면 만드는데 하루에 한 개가 있는데 이걸 엑셀이나 워드로 치면 조금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글자 크기를 작게 해서라도 넣어 볼 테니까 넣어서 일단 하나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첨부문서에 이거 고친 거를 첨부문서로 넣죠. 네? 오케이. 저는 이제 회의할 거 내용은 끝났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더 정리하죠. 요건 제가 작업할게요. 지역 종친회. 배고파. 일단 회의를 끝낼까요? 일단 요번 회의는. 자, 그럼 다음 회의 날짜를 일단 정하고 가죠. 다음 회의 날짜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일단 기본으로 시간이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6월달부터는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누구 소리야 지금? 5월 정말 미친 듯이 바꿨어요. 5월. 5월달은 끝났다고 했죠. 자, 최현 씨가 언제 6월 6일 1일 날 내려가니까 5월 말에 한 번 더 보죠. 내려가기 전에. 관계 없어? 아니, 숙제를 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데, 숙제를 뭐가 급하냐? 다음에 뭐가 지금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급하게 정리해야 될 거.
아직 작업할 게 안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아니 우리가 당장 구성안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작가님이 작업할 게 지금 아니 검색해서 이렇게 구성안을 보면은 될지가 안 나왔어. 지금 중요한 게 작가님이 이제 왜 급한가는 이 앞부분 시조 유래 부분에서 정리할 게 뭐 있나요? 아니 인물 그러니까 시조 유래나 조선 고려 역사 인물이나 이런 쪽은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이 중에 뭔가를. 조이충이라든가 이런 조이총에 나는 제 생각에는 현경애가 했으니까 조금 더 내가 부탁을 지금 할게요. 조이총회난이나 이런 내용들은 이미 기존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고려 역사와 인물에서 현율, 현효철 뭐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그 족보에도 없고 일반인들이 검색해도 검색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잘 긁어보면은 긁히는 우리 현씨 인물들 그 인물들을 찾는 거를 오케이. 좀 자 그러면은 지금 현경애가 뭘 했냐면은 고려 쪽의 인물을 스터디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려 쪽의 인물은 현경애한테 맡기자고. 예. 맡겨서 추가로 뭐 우리가 족보에 있는 이 내용을 넣어라 뭘 넣어라를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보완을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고려사는. 또 하나 해야 될 게 그 여러 할아버지들 옛날 할아버지들의 그 애매한 그 재미있는 스토리들 사실은 아니지만 오 이런 스토리가 있어 하는 그 스토리텔링용 스토리의 대상자를 좀 찾을 지금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사실 영암 쪽 이야기예요. 근데 영암 쪽은 이야기가 다 정리가 웬만큼 돼 있어요. 네. 제주하고 영암은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영암도 책자가 다 나오고 쭉 책자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 작가한테 줘서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문중에서 알아서 정리할 것이냐. 문중에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작가한테 줄 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무래도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게 지금 이 한강공파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하고 이제 한강공파, 소위 말하는 장손 쪽이 제일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1차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많아. 그리고 족부에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작가가 족보 1권을 갖고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1권을 갖고 내서 1권에 나오는 그 소위 장손 쪽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줘야 돼. 그 정리하면서 소위 말하는 DB를 통해서 보완을 해줘야 돼. 나는 제일 급한 게 첫째 장손 쪽 판강공파 이야기가 지금 제일 크고 많아. 근데 그걸 먼저 정리하자고 일단은. 그거 정리하면은 판서공, 현홍량, 뭐 이시의 판강공, 임진왜란, 현덕석 이게 다 정리된다고. 그거를 일단은 나는 이 최연 작가한테 일단은 다 자료를 줘서 두 분이 소통하면서 자료를 다 넘겨줘. 네. 온라인으로 주든 뭐 책자료든 줘서 네. 일단은 이 판강공 쪽 이야기를 정리를 해줘. 간단하게 가자고. 네. 그걸 갖다 6월 한 달 동안 정리하는 거야. 네. 한 달 동안.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줘서 결과물에 대해서 페이하는 걸로 가죠. 저희 그 뭐지? 사직공파 관련해서는 그 책자가 다 있어. 책자 만든 그분하고도 제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는 자료를 다 서로 봤는데, 통화하고 책자를 넘겨주세요. 네, 근데 영암의 책자를. 지금 저쪽 천안 쪽 그쪽 분들은 어느 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서. 하다가 천안 쪽 이야기가 나오면 따로 빼놨다가 따로 그분이랑 이야기하요. 자, 일단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한강공과 영암 쪽 이야기를 작가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케이? 모든 자료를 넘겨주세요. 족보 1권에 대한 이야기, 영암 자체 이야기, 그런 거하고 수관에 해서 가능하면은 현준호 선생님까지도 연결해서 영암 쪽 이야기를 정리합시다. 예. 그게 지금 제일 큰 덩어리거든, 그게.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가 저쪽이에요. 이야기가 많은 게 역관 이야기예요. 소위 중랑장공의 역관파들이 이제 연대에서 책을 냈어요. 역관 가게들에 대해서. 네. 역관 가게들 책을 내가 현경의 작가한테 줘서 그쪽 집안 위니까 너네 집안 이야기를 정리해라. 역관 쪽 이야기를 정리를 해갖고 쭉 내려오면은 현덕윤, 현태영 이야기 다 나와요. 그 큰 덩어리 두 개가 정리가 된다. 그렇죠? 일단 그 큰 덩어리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찬성공 쪽인데 찬성공 쪽은 기록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 실록에. 현석규 졸기까지 다 있어. 어떻게 죽었다는 것까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실록만 정리해도 충분히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변에 야사들이 좀 있어.
뭐 어디에 갔는데 얼굴이 검붉어서 못났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가야금 비파를 잘 타서 압구정에서 비파를 타고 놀았다. 그런 이야기가 다 있어, 야담에. 그러니까 그거는 책자만 정리해도 돼요. 이게 급하지 않고 제일 큰 게 나는 한강공 쪽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 역관 집안이야. 중랑장. 그 두 개를 일단은 두 작가한테 줄게요. 급하게. 그러면 그 평강공파 관련된 그 족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만 일단 보내. 모든 자료를 넘겨줘서 그거를 작가가 보고 스토리가 되게끔 쭉쭉쭉 개별별로 연결하는 거. 그게 뭐가 있냐면 현옥량, 용무, 용부, 그다음에 이시해난과 판강공 뭐 이게 다 있거든 이게. 어? 그 자료를 다 넘겨서 판강공 쪽의 집안, 소위 장손 집안을 다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파일이 될까? 일단 다 주세요. 거기서 안 주면은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기. 네. 안 준 자료를 갖고. 네. 왜 줬는데 안 했냐고는 이야기하는데 안 줬는데 딴소리 하지 않기로. 그럼 내가 중랑장 역관 집안은 내가 정리해서 현경이한테 일단 줄게요. 그러면 우리 공문을 우선 선발송하고요. 그렇지. 예, 예, 예. 전부 선발송한 다음에 네. 그 집안에 유지하면 되죠. 작가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 네. 근데 지금 너무 러프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잘 모르고서 이거 계속 받아서- 저랑 계속 이야기합시다. 예, 예, 이야기하고 예. 혹시- 양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음. 너무 일단은 그 6월 1일 전에 다시 한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6월 11일 날 6월 11일 되죠.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6월 11일 전에 회의 날짜를 정합시다. 다음 미팅을 하고 그 사이에 과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지금 얼추의 얼개는 나왔고요. 그 수석부 회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자, 뭐를 그럼 어떻게 오케이. 얘기를 그러면 하고. 일단은 저랑도 만날 필요 없이 두 분만 만나세요. 두 분만 만나갖고 영암 쪽을 정리해 주면 저는 현경의 작가랑 중랑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네, 네. 따로 만날게요. 두 사람 맞겠고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체 회의는 6월 셋째 주로 셋째 갑시다. 주로. 네, 전체 회의는 6월 12일 주에 어느 시간이 괜찮아요? 저는 6월 셋째 주는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병화 감독님 전체 한번 그 얼굴 아까 한번 6월 보는 날. 15일 말씀하셨고 영업사님. 우정지로는 언제가 좋으세요? 저는 15일에 토요일 그 제주에 가 있어요. 언제까지? 15일 목요일입니다. 6월 15일. 언제까지 제주라고요? 목금토. 목금토 제주라고요. 수요일은 괜찮네요. 14일 수요일 괜찮은가요? 지원감사님 14일 오전 괜찮으세요? 예. 네, 14일 괜찮으시다. 12, 13, 14 중에 안 되시는 분. 저는 13, 14가 돼요. 13, 14 중에 안 되시는 분. 이중감사님 괜찮으세요? 자, 오전이 좋아요, 오후가 좋아요. 좀 오전 이렇게 하고 오늘 같이 예, 오케이. 오늘이 좋아요. 자, 그럼 6월 13일 오전 10시입니다. 14일 하죠. 14일로 해요? 괜찮으신가요? 14수 오전 10시. 오케이? 14수 오전 10시. 메모해놔야 돼. 10시. 예. 예. 그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14수 10시 대중에. 작가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대체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어제 이 첫째 장른손 쪽은 현준호 선생님까지 해서 다 자료해서 혼자 예, 정리하세요. 예. 오케이? 됐어요? 6월 둘째 주에 언제 시간이 되세요? 잠시만요.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현경의 작가 내가 만나서 우리 중앙장에 특제 과정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미팅을 할게요. 그쪽은 며칠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분은 병호 감사님, 예. 남해 쪽 정리 좀 해서 자료 주세요. 그 다음 과제예요. 다음에는 정리할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구래서 자료를 넘겨달라고. 네. 집안 자료. 그다음 우정 박사님은 어느 쪽을 정리해 주실 거예요? 집안 정리. 그래서 그게 어려운데 제가 지금 근데 제주 쪽은 웬만큼 있더라고요. 제주 쪽은 내 생각에는 나중에 정리해도 돼. 지금 제주는 인물들만 할 거잖아요, 일단. 인물과 관련된 역사 사실. 인물 안에 역사가 들어가죠. 제가 기존에 이제 신문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책자를 또 하나 만드는 그 작업이 들어가. 네. 그래서 사실은 철저 날짜 잡는 데까지 네. 일단은 뭐 오셔갖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니까 하는 정도.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은 보니까 지금 파가 어떻게 해야 될 되시죠? 것 같아요. 제주 무슨 파세요? 아니, 고로파죠? 그러면은 주세요. 우종 지도위원님은 정리 안 해도 돼. 고로파는 다 정리가 돼 있어. 제주는 정리했으니까 그냥 와서
와서 대강 자문 내지 감수해 주시면 되고요. 해주시고 예, 저 그렇게 하면 되고 저기 기춘감사님은 뭐 하실래요? 6월 14일까지. 그럼 우리 중랑장이니까 같이 이야기하죠. 셋이. 부사직공파하고 중랑장하고 같은 계열에서 그쪽 이야기를 정리를 득재과장님하고 기춘감사님을 저하고 그 경혜 작가하고 같이 정리해서 따로 미팅하는 걸로. 오케이? 따로 미팅하는 걸로. 그래 하시죠. 자, 그럼 회의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낼게 없어.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는 아버지가 여의자 솔직히 해현 다뭐 자, 회의 끝내겠습니다. 저예요.